자, 조승현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승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주제가 이 동물 관련한 소식입니다.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동물 좋아하세요? 예, 동물 좋아해서 어렸을 때 네. 많이 키우기도 하고 새도 키우고 새요? 예, 매를 키운 적이 있어요. 새요? 예. 그리고 네. 염소, 뭐 토끼. 와. 예. 물론 또 소무기로는 뭐 매일 여름이면은 여물젓 매일 갔죠. 산에 네. 데리고 갑니다. 소를 데리고 직접. 예, 친구들하고 같이 네. 골짜기에 넣어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무리를 지어서 먹고. 네. 우리는 놀죠 그때. 그래 이제 해가 지려 하면은 네. 데리러 가고 뭐 이렇게 동물들과 생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키우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예. 네. 자, 오늘의 주제가 동물도 인간처럼 유머를 사용할까 이거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게 웃음과 유머 이거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나 강아지가 유머를 구사한다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주제가 좀 황당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목의 뉘앙스가 네. 인간만 할 줄 알았는데 동물도 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예. 우리 인간만이 한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런 대상으로는 뭐 도구를 사용한다. 도구 사용. 도구 사용. 도구 사용은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1960년대 말에 깨졌어요. 그 제인 구달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침팬지. 예. 그죠. 그 침팬지 연구 대모죠. 네. 동물 행동학의 어떤 대모 같은 분인데 이분이 탄자니아에서 그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들을 뭐 십수년을 관찰해 가지고 네. 보고를 했는데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고 심지어 제작까지 하더라.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때 정말 충격을 받았죠. 그 생물학자들이 네. 뿐 아니라 뭐 또 일반인들도 이게 거의 수백 년 된 편견이었는 거죠. 네. 이게 깨졌고요. 네. 그 뒤에도 또 다른 게 밝혀졌어요. 혹시 지금 생각에 이거는 동물 못하겠지. 이거는 인간만의 능력 아닐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거는 아마 언어이지 않을까. 그렇죠. 언어는 딱 그 인간들만에 쓰는 예. 우리만의 도구라 생각이 예. 드는데 예. 말하는 동물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침팬지한테 막 말을 가르쳐 봤어요. 못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동물은 못하는구나. 말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소리이지 이게 뭐 언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수화를 가르쳤어요. 수화, 손으로 하는 거. 수화를 했더니 100개를 자기들도 하고 이해하고 하더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성대를 통해서 어느 말을 인간처럼 어떤 체계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남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뭐 수화도 넓은 의미로 보면은 언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는 걸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네.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70년대 말에 이게 이제 또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수리 능력까지도 셈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셈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거죠. 그 셈. 네. 그리고 사회 행동, 집단으로 사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 행동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새롭게 밝혀진 게 또 많은데 네. 정치하면 이것도 뭐 인간만 할 것 같죠. 네. 그런데 동물들도 침팬지도 하더라. 와, 이 갈수록 점입가경인데 예. 침팬지가 정치를 한다고요? 예. 침팬지 폴리틱스라고 네. 책이 있어요. 네. 원서 이름도 영어로 침팬지 폴리틱스고 이제 한국 번역도 침팬지 폴리틱스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달려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정말 침팬지의 그 정치가 인간과 다를 게 없다. 그리고 결론은 오히려 우리 인간이 침팬지한테 정치를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고요? 그 내용을 책을 잠시 보면 네. 이제
이 영장류 학자, 이 저자가 프란스 드 바리라는 분인데 아주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분이 네덜란드의 그 아넴의 부르거스 동물원이라고 있대요. 네. 거기에 사는 침팬지를 이제 관찰을 했는데 그 관찰을 종합 정리해서 일반인들을 읽기 좋도록 쓴 게 이 책입니다. 1982년에 나왔어요. 와, 꽤 오래됐네요. 나왔는데 미의회 도서관에 네. 미의회에 필독서로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대요. 예, 그만큼 왜냐하면 어떤 상원의원이 이제 처음에 올렸는데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침팬지의 정치가 우리 인간 삶, 인간의 정치, 정치하는 인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죠? 그런 이제 의도였고요. 미의 도서관에 이제 소장된 게. 근데 이때 침팬지들이 어떤 인간의 고도의 정치적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그들만의 관계와 서열을 이제 엮어 나가고, 네. 그리고 이런 걸 볼 때 인간의 정치적인 행동하고 매우 비슷하더라.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제 우리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복잡한 사회적 행동, 정치 행위를 침팬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신기하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네. 침팬지도 정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역으로 침팬지의 그 사회관계, 정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정치 사회, 정치 행위를 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의 기원은 이거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정치의 기원은 인간의 역사보다 오히려 더 오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예. 정치하는 침팬지라 흥미롭습니다. 자,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의 정치행위까지 하는 동물이라 지금까지의 상식이 다 무너진 느낌인데 이쯤 되면 유머를 구사하는 동물이 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유머를 이해하고 실제로 구사하는 동물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래서 이번 그 연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소재를 맞네요. 가져왔겠죠.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최근에 왕립학회에서 이제 정례 학술 발표회를 하는데 네. 거기에 그 발표된 논문이고요. 올해 2월 초에 발표된 논문인데 미국 그 UCLA 네. 캘리포니아 대학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을 말하죠. 포스트 닥터라죠. 포닥 연구원인 이사벨 라우머 박사 연구팀이 왕립학회 발표 논문으로 내놓은 건데 이렇게 연구를 이제 했어요. 그 인간과 가까운 유인원 내종 그게 이제 침팬지, 오랑우탄, 보노보 그리고 고릴라. 이 네 종이 가장 가깝답니다. 이제 여기 뭐 5종 할 때는 긴팔 원숭이 일이 들어가는데 이 네 종 그 미국의 동물원과 샌디에고에 있는 동물원하고 독일 라이프치 동물원에 사는데 이 네 종의 생활을 영상을 녹화했어요. 네. 75시간 분량을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했더니 거기에 공통적인 게 뭔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얘들이 네 종한테 똑같이 네. 어느 한 종만 뭐 하는 게 아니라 네 종이 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18가지를 분석을 했고 그 18가지 중에 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 5가지를 꼽았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5가지를 들면은 이렇게 툭툭 찌르기, 툭툭 치기 이렇게 그 사람이 뭔가 나를 좀 봐주는 사람한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찌기 그다음에 네. 방해하기 뭐 이래 뭐 방해도 해요. 뭐 걸어가는데 뭐 치는 건가? 방해하든지 뭐 앞을 막는다든지 먹으려고 하는데 뭐 못 먹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방해하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몸으로 이렇게 이제 몸통박치기 같은. 몸통치기 하고 그다음에 신체의 어떤 부위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잡아당기는 거 이런 5가지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누가 보더라도 이 5가지의 공통점은 악의적으로 아주 뭐 다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놀리기, 재밌게 노는 거하고 놀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예. 그 악의 없는 놀리기. 네, 네. 그 놀리기로 이제 수렴이 돼요. 이걸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네. 눈앞에 뭘 이렇게 흔드는 거야. 고릴라가 상대 고릴라 앞에서 친구한테. 뭐 이렇게 자꾸 흔들어. 귀엽네. 그 얘가 뭐 눈을 이렇게 돌리면은 그 앞에 가서 또 다시 다시. 다시 또 이제 털 고르는 그 원숭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털 고르고 있는데 그가 쿡쿡 찌르는 거야. 뭐 자꾸 찌르고 그럼 반응이 없으면 더 세게 하고 그래 또 쳐다보면 좀 물러났다가 뭐 또 이제 다시 그렇게 하면은 또 가서 반복적으로 하고 이런 행동을 네. 이 네 종이 공통적으로 하더라.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이 놀리기는 그냥 지가 노는 거하고는 네. 표정이 다르대요. 표정이. 자기가 재밌게 혼자 노는 거하고 네. 그래서 상대방에 가서 이렇게 놀리기 행위를 하는 거하고는 그 표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놀리기를 많이 하더라. 이거는 우리 그 인간의 유아 시절에 하는 그렇죠. 그거하고 거의 같다고 합니다. 네. 사실 사람도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생겨야 이렇게 장난도 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상당히 고차원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좀 비슷한 거 애들 키워봤기 때문에 비슷한 걸 느끼는데 네. 생후 8개월이 되면은 네. 이제 친구가 엄마잖아요. 네. 엄마를 놀린대요. 아이가. 어떤 식으로 하나 젖병을 이렇게 주잖아요. 네. 젖병을 지가 이제 손을 엄마 앞에 이렇게 놔놓는 거야. 그럼 엄마가 와서 이걸 싹 집어 갈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툭 이렇게 지 앞으로 당기는 거야. 못 집게.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가계부 쓴다고 막 책상에 이래 있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엄마를 방해하고 네. 연필을 갖다가 못 쓰게 하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엄마가 갈라 하면 앞으로 괜히 이렇게 뭐 기억하고 맞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네. 지금 유인원들의 공통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집계되는 행동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상대가 반응할 때까지 좀 뭐 기다렸다가 이런 또 무시하면은 더 심하게 혹은 또 다른 트릭을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네. 인간들 어린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네. 네. 이 장난치는 유인원이라 굉장히 놀라운데 그런데 이게 유머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머는 이 정도 수준의 장난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소통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 예. 어떻습니까? 이제 유머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진짜 고차원적인 언어 행위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어떤 뉘앙스라든지 뭐 의도를 아주 살짝 비튼다든지 네. 뭐 이런 건데 아까 그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물이 언어를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이런 행위는 비언어적 유머의 기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놀리기 행위가 네. 비언어적 그러니까 유머의 아주 단초적인 거라는 거죠. 이 친구들로 보면 거의 이제 유머에 해당한다는 거죠. 유머가 생길 어떤 뭐 씨앗이라고 할까 그런 거라는 거죠. 아까 놀리기 행위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동물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느냐. 유대를 강화한다는 거죠. 유대요? 유대. 서로 관계를 강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 내한테 관심을 주라 하는 행위를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게 유대 강화는 왜 필요하냐면 둘만에 보면은 상대방이 없으면 자기가 못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한테 유대를 강화하는 뭔가 방법을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행위, 놀리기 행위 같은 걸 하고 네. 또 다른 동료 같으면은 또 동료하고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뭐 어떤 유머를 하다 보면 서로 웃게 되고 그러면은 또 마음까지 통해져 가지고 네. 친구가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친해지게 되고 둘만에 친해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다른 동료들하고도 이런 행위가 필요하고 그걸 하는 행위를 이제 계속 하는데 이거는 사회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생존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이게. 집단 생활을 하면 외톨이 되면은 네. 좀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친해지고 집단 속에서 잘 생활하기 위해서 유머
놀리기 행위부터 시작해서 다른 말로 하면 유머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유머의 기원이라 역시 흥미롭습니다. 혹시 유인원 외에도 유머를 구사하는 동물이 또 있을까요? 이제 다른 연구는 지금 이 사람 라우머 박사 팀이 이제 한 걸 보면 네. 다른 동물들에서도 이런 게 발견은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그래서 자기들의 연구가 다른 동물한테도 이제 인간과 보다 가까운 유인원뿐 아니라 네. 다른 동물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어떤 촉매가 되기를 원한다 이제 하는데 우선 잘 알려진 사실은 찰스 다윈 진화론 종의 기운을 쓴 분이죠. 그렇죠. 이분이 어느 책에서 개가 유머를 사용한다는 말을 하고 주장을 했대요. 개가 유머를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그 어떤 얘기냐니까 예를 들어놨는데 네. 개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플러스 B 같은 걸 탁 날리면은 가서 물어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개가 어떤 때는 주인한테 플러스 B를 이렇게 앞에다가 갖다 준다는 거죠. 주인이 그걸 집으로 딱 가면은 무는 거예요? 다시 뒤로 물리고 아, 그러니까 장난을 치는 경우가 거예요. 있죠. 네. 이렇게 잡으려 하면 뒤로 가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죽어서는 뺑소니 치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대요. 그런 거기는 이제 막대기를 그렇게 사용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연구 관찰에 의하면은 네. 이 쥐가 쥐요? 미키마우스의 쥐. 네, 네. 쥐가 네. 웃는데요. 웃는다고요? 분위기를 좀 업시키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 웃는데요. 그게 아주 특유의 소리를 내서 웃는데요. 표정도 보면 진짜 웃는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 이게 이제 자기 관심도 끌고 전체로 뭐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로서 유대 강화, 사회 집단에서 잘 생활하기 위해서 아까 그 유인원이 하는 거하고 거의 좀 비슷한 거죠. 그런 사례가 보고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집단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좀 유머라는 이런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인간보다 먼저 동물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쥐가 웃는다. 조금 전만 해도 소가 웃으리라고 했을 텐데 오늘 상식을 깨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마침 오늘 각급 학교에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구를 사귈 때 유머만큼 좋은 수단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벼운 농담과 이 장난 사이로 이렇게 상식을 깨는 진기한 과학 이야기 한 토막씩 섞어봐도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데 효과 만점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승현의 과학토픽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